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파리올림픽 영웅 노아 라일스와 그 밖의 선수들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한국에 오고 싶다고 난리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일스는 국제공항 터미널에 내렸다. 출구가 열리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를 비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고 굳건하다. 기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질문을 던진다. 라일스 선수,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돌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진 유미영 기자는 라일스의 입을 주목한다. 라일스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침묵하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와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낸다. 돌아오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혹시 복수나 복귀를 통한 기록 경신이 목표인가요? 라일스는 질문들에 잠시 고민하듯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한 목소리로 답한다. 기록이나 복수 때문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변함없는 노아 라일스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항 밖으로 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그의 뒤를 따르는 카메라와 기자들의 시선은 좀처럼 그를 놓치지 않는다. 코치가 라일스를 마중 나온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노아, 이번 복귀 너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말 괜찮겠어? 라일스는 매니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한다. 난 이미 결심했어. 이번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라일스의 말에 폴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며 공항을 떠난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간다. 라일스는 복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내의 한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그의 복귀 소식은 전 세계 스포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라일스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과의 약속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호텔방에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은퇴를 결심했을 때의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당시의 상처, 포기해야만 했던 꿈,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기대와 압박이 다시금 그를 짓누르듯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달라졌다. 라일스는 이번 복귀가 단순한 기록 경신이나 명예 회복이 아닌 진정한 자기 증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다. 스티브 기자였다. 라일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전화를 받았다. 라일스 선수,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기자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라일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카페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한산했고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복귀를 결정하신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티브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라일스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은퇴를 결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이대로 멈추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스티브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서 다른 질문을 던졌다. 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일스는 잠시 고민하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며 답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압박이 가장 힘들었어요. 은퇴 이후에도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룰 수 있는 것을 놓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라일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단순히 스포츠에서의 성과를 위해 복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라일스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해 뛰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구의 기대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요. 인터뷰가 끝난 후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복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일스의 새로운 모습을 응원할게요. 라일스는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떠났다. 그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질 수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 진정한 자신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라일스는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트레이닝 계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그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이번 복귀를 통해 그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진정한 라일스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것을 다짐했다. 라일스는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1년 뒤 열릴 파리 올림픽이었다. 은퇴 전 이룬 모든 성과와 기록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지만 라일스는 이번 도전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었다. 훈련 첫날,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담 코치와 함께 운동장에 나섰다. 한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뜨거웠다. 그의 코치 폴은 오랜 시간 라일스를 지도해온 베테랑이었다. 폴은 그가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했고, 라일스는 자신을 믿고 따랐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체력 훈련과 기술 연습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라일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의 부상으로 인해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에게는 이제 포기란 있을 수 없었다. 훈련이 끝난 어느 날, 그는 파리 올림픽이 열릴 경기장을 가상으로 구현한 시설에서 연습을 진행했다. 라일스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기장은 마치 실제 경기장에서 뛰는 것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라일스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전략을 세웠다. 파리의 경기장은 내 두 번째 고향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내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요. 라일스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훈련에 더욱 집중했다. 훈련 도중 라일스는 자신에게 부상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상 부위가 다시금 약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를 잊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코치와 매니저, 그리고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훈련에 매진했다. 그동안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각국의 선수들은 이 대회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라일스의 복귀가 큰 화제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 세계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일스는 자신에 대한 이런 관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훈련에만 집중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다. 모든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 추가 연습을 하곤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폴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라일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걱정하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파리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라일스는 그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라일스를 말리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고 파리 올림픽이 점점 가까워졌다. 라일스의 훈련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의 신체와 정신은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전에서의 증명뿐이었다. 라일스의 훈련이 절정에 이르러가던 어느 날 그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었다. 자메이카의 유명한 육상 선수 탐슨이 파리 올림픽에서 그와 정면 승부를 예고하며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탐슨은 라일스가 은퇴한 후 자메이카 육상계의 스타로 급부상한 선수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일스를 겨냥해 한때 뛰어났던 선수였을 뿐 이제는 내가 최고다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라일스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분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쟁자의 도발이 자신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느꼈다. 탐슨은 실력만큼이나 자신감으로 무장한 선수였고 그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날 저녁 라일스는 폴과 함께 훈련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탐슨과의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폴은 라일스에게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탐슨은 속도와 파워를 겸비한 선수야. 하지만 너에게는 그가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집중력이 있어. 이번 훈련에서는 너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탐슨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해.
폴이 조언했다. 라일스는 폴의 말을 깊이 새기며 새로운 훈련에 돌입했다. 그는 더 이상 탐슨의 발언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집중했다. 하지만 라일스의 마음속에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탐슨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괴롭혔다. 며칠 후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하게 된 라일스는 현장에서 탐슨과 마주치게 되었다. 테스트 이벤트는 정식 올림픽 전에 치러지는 예비 경기로 선수들이 실제 경기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 라일스와 탐슨은 트랙에서 몸을 풀며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말의 인사도 없이 그저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었다. 탐슨은 라일스를 향해 조소를 머금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노아 라일스, 오래간만이군. 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하지만 오늘 대회에서 내가 누가 진정한 챔피언인지 보여줄게. 탐슨은 도발적으로 말했다. 라일스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응수했다. 결과는 트랙 위에서 확인하면 되겠지.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두 선수는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고 각자의 훈련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경계심과 경쟁심이 불타올랐다. 트랙 위에서의 결투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테스트 이벤트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석에서는 두 선수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둘은 서로를 의식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 라일스는 안정된 호흡과 리듬을 유지하며 자신의 페이스를 지켰고 탐슨은 초반부터 강한 스피드를 내며 앞서 나갔다. 경기는 박빙의 승부로 이어졌고 관중들의 환호성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이 테스트 이벤트에서는 탐슨은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라일스는 결과에 큰 아쉬움을 느꼈지만 이번 경기는 어디까지나 예비전이라는 것을 명심했다. 진짜 승부는 파리 올림픽 본선에서 펼쳐질 것이었다. 탐슨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 라일스를 향해 또다시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차분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말없이 트랙을 떠났다. 괜찮아, 라일스. 테스트 이벤트는 그저 시작일 뿐이야. 이번 경험을 통해 더 잘 뛸 수 있을 거야. 폴이 위로하듯 말했다. 라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이번 경기를 통해 탐슨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다를 겁니다. 파리 올림픽이 점점 다가오면서 라일스는 더욱 집중력과 의지를 다지며 마지막 준비에 돌입했다. 탐슨과의 승부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빅매치로 자리 잡았다. 라일스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 그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완벽히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파리에서의 승리였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파리로 집중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라일스와 탐슨의 대결이 최대 화제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경쟁을 놓고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미국과 자메이카 팬들은 물론 전 세계 육상 팬들도 이들의 대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라일스는 파리 시내를 거닐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가 도심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포스터가 걸린 대형 광고판을 보게 되었다. 광고판에는 미국의 자부심, 노아 라일스, 파리에서의 역사를 쓸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기 전날 밤, 라일스는 폴과 함께 마지막 전술 회의를 가졌다. 폴은 라일스에게 주의 깊게 말했다. 노아, 탐슨은 강하지만 그의 단점을 우리는 이미 파악했어. 그는 초반 스퍼트는 강하지만 60m 후반부에서 지치기 쉽다는 걸 잊지 마. 너는 페이스 조절에 집중하고 후반에 기회를 잡아야 해. 라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폴의 조언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이미 수많은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지만 이번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다.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라일스는 깊은 호흡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세트 포지션에서 총소리를 기다린다. 잠시 정적이 흐르지만 총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지듯 누구보다도 빠르게 튀어나간다. 초반에 힘을 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퍼트를 30m까지 최선을 다해 뛴다. 리듬을 타기 시작하고 페이스를 유지한다. 50m 중반, 60m 북은 진짜 승부는 시작이다. 보폭을 넓게 두 팔은 최대한 파워를 실어 최고의 폭발력을 쏟아낸다. 온몸의 근육을 모두 쏟아내는 지금 마지막 최고의 피니쉬를 위해 모든 힘을 쥐어짜낸다.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고 들어온다. 경기장에 노아 라일스의 이름이 울려 퍼진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것이 환상이 아닌
몇 시간 뒤 나타날 현실을 꿈꾼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파리 올림픽의 새벽이 밝았다. 라일스는 조용히 눈을 뜨고 자신만의 루틴에 따라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특별한 날임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 거야.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경기장은 이미 관중들로 가득 찼고 전 세계가 라일스와 탐슨의 대결을 지켜보려고 모여 있었다. 라일스는 긴장감을 떨쳐내고 트랙 위에 섰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승리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미국의 자부심을 걸고 오늘 이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기 당일 파리의 하늘은 맑았고 올림픽 스타디움은 관중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경기장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프랑스 관중들의 응원은 이상하리만큼 자메이카의 탐슨을 압도적으로 응원하며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 밖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들었다. 경기장 밖에서도 라일스가 아닌 탐슨의 응원으로 파리 사람들은 구호를 외쳤다. 둘의 맞대결은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손꼽혔고 그 기대감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컸다. 경기 전 스타트 라인에 선 라일스와 탐슨은 서로를 향해 묵직한 눈빛을 교환했다. 두 선수는 오랜 라이벌 관계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들의 경쟁은 최종 결판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불꽃이 일었다.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 올라왔고 그것은 자신이 목표했던 이 무대에서 탐슨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는 그리고 육상 레전드로서 자신의 한계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도전자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불꽃이었다. 하지만 탐슨에게는 차가운 냉정한 눈빛으로 화답했다. 정적이 흐르고 고요한 경기장, 흡사 모든 것이 멈춰버린 우주 공간에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다. 곧 총소리가 울릴 것이고 나, 라일스는 고요한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튀어나갈 것이다. 딱 라일스의 뇌를 때리는 엄청난 운명의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걸음은 아주 힘차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육체를 오른쪽 허벅다리에 옮겨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었다.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다. 라일스는 첫 10m에서 3위로 안정적인 페이스로 출발했다. 반면 탐슨은 초반부터 강력한 스퍼트를 내며 앞서 나갔다. 자메이카 관중들의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지만 라일스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레이스에만 집중했다. 보폭은 힘차게 상체 포지션은 가장 폭발적인 자세로 라일스만의 특유의 주법이었다. 가슴을 세우고 상부 승모근부터 엄청나게 발달한 어깨를 이용하여 상완의 모든 근육들이 힘차게 앞뒤 반복을 하면서 몸통을 좌우로 회전시켰다. 이것이 육상 레전드의 주법이었다. 라일스는 중반 50m까지 자신의 힘의 70%만 유지하고도 3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갑자기 라일스는 왼쪽 허벅지에서 미세한 신호가 느껴졌다. 바로 전방 십자인대가 다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초반 30m까지 탐슨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라일스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는 탐슨이 후반에 지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라일스는 자신의 감정을 일부러 차갑게 유지하며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60m 지점에서 라일스는 마침내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동안의 모든 훈련 시뮬레이션과 폴의 조언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3위인 상황에서 더욱 큰 힘이 필요했다. 라일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며 보폭을 무리하여 더욱 넓혔다. 그의 부상 부위가 더욱 고통스럽게 그를 괴롭혀왔다. 지금의 몸으로는 무리였다. 마치 100% 힘을 쓰지 말라는 몸의 신호와도 같았다. 결승선을 앞둔 마지막 30m가 남았다. 라일스는 자신의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결승선을 향해 달려야 함을 인지했지만 걸음마다 그의 무릎엔 바늘로 찌르는 고통이 더욱 커져갔다. 탐슨도 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역시나 코치 폴의 전략 분석 이야기대로 그의 페이스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라일스의 무릎은 한계에 다다른 스포츠카에 터질 듯한 왼쪽 바퀴와 같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레이스가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저 레이스를 최선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그리고 라이벌 탐슨에게 자신이 언제나 레전드 라일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음속에 아쉬움의 불꽃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갑자기 그 순간부터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라일스는
그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왼쪽 무릎의 신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몸을 조금 더 뒤로 젖힌 후 둔근과 햄스트링 근육을 더 사용하는 주법으로 왼쪽 무릎의 고통을 부담하면서 발목과 엄지발가락으로 더욱 힘차게 지면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한 마지막 스퍼트였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처음 스타트라인에서 느낀 우주에서 자신이 홀로 남은 상태가 되었다. 모든 육상 레전드 선수들이 이야기하는 정신적 영역에 들어간 것이다. 자신만이 남겨진 채 그 영역에 들어간 라일스는 더 이상의 고통은 없었다. 이제 마음의 경쟁심도 의구심도 후회도 없을 것 같았다. 이대로 레이스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고 뛰고 있는 자신이 그저 행복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떤 환상의 공간에 들어선 듯했다. 그렇게 갑자기 누군가 라일스를 껴안았다. 순간 자신의 레이스가 끝나버린 것을 라일스는 깨달았다. 그리고 거친 숨이 느껴지고 관중의 엄청난 소리의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수의 소리도 얼굴도 희미했다. 그리고 그렇게 숨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자신을 얼싸안은 탐슨이 자신의 얼굴을 보며 환호했고 그렇게 라일스는 마음에 축하를 보내며 탐슨을 껴안았다. 탐슨은 대단한 선수였다. 폭주 기관차처럼 처음부터 밀고 나가는 힘을 끝까지 유지했다라는 사실이 부러웠고 그런 젊음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에 슬프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 시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래도 행복한 레이스였고 자신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영역에 도달해 보았기 때문이다. 저 멀리 쿠치폴이 뛰어왔다. 그는 국기를 들고 자신을 반기며 달려왔다.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엄청난 함성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다시 물어봤다. 뭐라고? 쿠치폴은 괴성을 질러댔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폴, 사실 내 왼쪽 무릎이 라이스, 금메달이라니 드디어 해낸 거야. 네가 끝내버렸다고. 뭐라고? 내가 금메달이라고? 탐슨이 아닌 내가.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달한 것은 라이스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결승선을 통과했었고 그 순간 경기장은 엄청난 환호성으로 가득 찼었다. 라이스는 곧바로 트랙 위에 무릎을 꿇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극한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자신의 인생 최고의 경기를 해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절대로 자신의 고장난 왼쪽 무릎으로는 1위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탐슨은 뒤이어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는 라일스를 향해 다가와 다시 손을 내밀었다. 두 라이벌은 경기가 끝난 후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악수를 나눴다. 비록 승자는 라일스였지만 탐슨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점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존경을 표했다. 폴은 경기장을 내려와 라일스를 안아주었다. 내가 해냈어. 노아 라일스. 미국의 자랑이야. 폴은 눈물을 흘리며 라일스의 승리를 축하했다. 라일스 역시 눈물을 흘리며 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이뤘다는 사실에 벅차올랐다. 이날의 경기는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라일스의 승리는 곧바로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라일스의 승리에 열광했고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울려 퍼졌다. 라일스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것을 성취했다. 그는 육상 선수로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다. 이렇게 파리올림픽의 열기는 대단했지만 그 이면에는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특히 경기 운영과 관련된 논란은 점점 커져갔다. 올림픽이 개막된 이후 여러 국가에서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미국 대표팀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일스가 출전한 육상 경기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엉성한 준비와 편파적인 운영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라일스는 경기를 준비하며 이미 여러 차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경기 연습 스케줄이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경기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훈련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비단 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선수들 역시 불만을 표출하게 만들었다. 경기가 열리는 날 스타디움은 이미 과열된 상황이었다. 수많은 팬들이 라일스와 탐슨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였고 그들은 최고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들이 라일스의 출발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비를 요구했던 것이다. 라일스는 그의 코치는 당황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연은 라일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고 그와 코치진은 심판들의 결정이 다분히 편파적이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 후 코치 폴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가 시작되고 라일스는 비록 방해를 받았지만 다행히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레이스를 이어갔다. 라일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라일스뿐 아니라 미국 대표팀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림픽의 정신은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맨십에 기반을 두어야 하지만 파리 올림픽은 그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경기 후 라일스는 한 인터뷰에서 경기 내내 많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파리 올림픽의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경기 이후 사람들은 분노했다. 파리 올림픽의 운영에 대한 비판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거세게 일었다. SNS와 언론에서는 파리 올림픽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이는 곧 논란으로 번졌다.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라일스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며 끝까지 자신의 경기를 이어갔고 결국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경기를 선보였다. 파리 올림픽은 또한 경기 관람과 관련된 출입 통제는 관중들에게 큰 불만을 안겨주었다.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팬들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파리 시내 외곽에 사는 시민들은 정부의 허가증이 없이는 경기장 주변도 갈 수가 없었다. 그들의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가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경기 티켓도 홈페이지상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룰을 적용받는 올림픽 정신 이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되는 처사였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이런 계급 사회야말로 바로 프랑스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마치 루이 가문의 왕정시대로 돌아간 듯했다.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면서부터 경기장 주변의 출입 통제는 매우 엄격했다. 이는 일견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합리함이 드러났다. 많은 관중들이 사전에 구입한 티켓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입구에서 출입을 통제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외국인 관중들 사이에서 이러한 불만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온 우상혁의 팬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날 라일스 2경기 외에도 육상 스타 우상혁의 경기로 주요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앞은 많은 한국 팬들로 붐볐다. 그들은 우상혁의 경기를 직접 응원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왔다. 하지만 경기장 앞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혔다. 경비원들은 경기장 입장을 통제하며 사소한 이유로 팬들의 입장을 막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던 팬들은 점점 불안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경기장을 둘러싼 2중 3중의 보안 요원들이 팬들을 통제했고 경비원들은 이러한 상황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경기장 내부는 비어있는 좌석이 많이 남아있었다. 이는 팬들로 하여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 팬들의 불만은 경기 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SNS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파리 올림픽의 출입 통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팬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파리 올림픽은 이렇게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대회가 진행될수록 그 명예를 잃어갔다. 출입 통제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했지만 이는 파리 올림픽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경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특히 프랑스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편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각국의 선수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참여한 올림픽에서 프랑스가 올림픽 정신을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 한다는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파리 올림픽의 초반, 프랑스 선수들이 출전한 다른 여러 경기에서 유독 심판 판정이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경기에서 애매한 판정이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선수들은 큰 불이익을 당했다. 프랑스의 언론 매체들은
이러한 논란을 일축하며 프랑스 선수들의 실력을 강조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그들은 프랑스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켰고 심판 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무시했다. 프랑스 내에서는 이러한 여론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외국 언론과 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의 경기는 그저 오심으로 이뤄낸 프랑스의 승리나 마찬가지였다. 결정적인 3점 파울로 인해 일본은 프랑스의 자유투를 헌납했고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형식적인 해명만을 내놓았을 뿐 실질적인 개선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서도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파리 올림픽이 끝나기도 전에 프랑스는 이미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외국 언론들은 프랑스의 편향된 여론 조작과 심판 판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되묻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프랑스는 자국 선수들의 성과를 과대 포장하며 올림픽의 영광을 독점하려 했다.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의 편파적인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 많은 선수들이 프랑스의 엉성한 대회 운영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특히 국제대회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파리 올림픽과 이전에 한국에서 개최된 대회를 비교하며 한국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준비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이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다양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다. 이러한 대회들은 공정성과 철저한 준비로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의 대회 운영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험으로 꼽힌다. 선수들은 한국의 철저한 경기 관리와 안전한 환경,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을 높이 평가했다. 라이스의 코치인 폴은 한국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선수 대회를 기억하며 한국은 항상 선수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시설은 물론 선수들의 회복과 훈련을 위한 지원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평가 덕분에 파리 올림픽 이후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희망하게 되었다. 특히 파리 올림픽의 혼란과 불공정한 운영을 경험한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훈련을 더욱 원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정한 경쟁과 더 나은 훈련 환경을 위해 한국으로의 이동을 결심했다. 프랑스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많은 선수들이 한국의 정확한 검사 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을 찬양하며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훈련을 준비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다. 하계 올림픽의 육상과 동계 올림픽의 스키 종목도 같이 출전하는 한 러시아 선수는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한국은 제가 겪어본 가장 잘 준비된 국가입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경험했던 체계적이고 세심한 운영이 다시 그리워집니다. 한국은 선수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우리는 한국에서 훈련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다른 국가의 선수들 사이에서도 크게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체육단체들은 전 세계 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의 체육 관계자들은 우리는 항상 최고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한국에서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파리 올림픽의 혼란과 실망을 경험한 많은 선수들은 한국을 새로운 훈련지로 선택했다. 그들은 한국의 준비성과 세심함을 높이 평가하며 더 나은 경기 결과를 위해 한국에서 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스포츠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파리 올림픽이 끝난 후 한국은 다시 한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며 한국의 경기 운영 시스템과 선수 지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공정성과 철저한 준비로 인해 세계 최고의 훈련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을까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